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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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반가운 스토리텔러들입니다. 날씨 좋죠? 봄꽃들이 향기를 전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은행나무 어린잎들이 정말 귀엽게 인사하는 계절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가장 큰 공간 이동을 경험하신 성숙 씨. 네, 이사한 지 이제 한 2달? 3월 말, 4월 말, 5월,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좋아요. 일단 애 학교 교통편 때문에 이사했는데 일단 애도 엄마 왕복 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고 잠도 충분히 자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좋고요. 일단 가족이 모두 안착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정임 씨는 몸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얼굴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소멸 직전입니다. 네. 얼굴이. 네,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일 적응돼서 지금 조금 이제 편안해졌고 아무튼 활기차게 지내면서 또 다른 또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입니다. 네, 정임 씨도 안착하셨네. 네, 안착 중입니다. 예, 오늘의 책은 보이지 않는 이라는 책 제목을 가진 작가 폴 오스터의 책을 골랐습니다. 자, 오늘 책 선정은 우리 성숙 씨가 하셨기 때문에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간은 아니고요. 제목이 특이해서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었고요. 보이지 않는인데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보니까 말하기도 힘든 내용도 있더라고요. 1960년대 미국에 들이왔던 베트남전의 암울한 그림자 속에서 시인이 되기 위해 고뇌하던 20살의 주인공이 겪는 기묘한 이야기를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시점에 변화를 주면서 독특한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리얼리즘을 넘어 소설 속의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1967년과 2007년에 걸쳐서 40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진행합니다. 1인칭 시점 봄, 그 다음에 2인칭 시점인 여름,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인 가을, 그리고 마지막 4부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액자소설 그런 유형인데 또 많이 좀 좋았었어요. 저는 읽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언뜻 이렇게 제가 책을 안 읽었다 생각을 하고 책 소개를 들어도 단편적인 구성이 아니라 상당히 기교가 많이 작가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간 구성을 가진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 정임 씨가 폴 오스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마법과도 같은 문학적 기교로 떠오르는 미국의 별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폴 오스터는 유대계 미국 작가로 미국에서 보기 드문 순문학 작가인데요. 1947년 뉴저지의 중산층 가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한 후 4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으며 1974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주로 시와 번역을 통해서 활동하다가 1980년대에 스키즈 플레이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문학에서의 사실주의적인 경향과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혼합되고 동시에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영상적 요소가 한데 뒤섞여 있어 문학 장르의 모든 특징적 요소들이 혼성된 아름답게 디자인된 예술품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문단, 특히 프랑스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습니다. 폴 오스터의 작품으로는 뉴욕 3부작, 어둠 속의 남자, 보이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은 첫 장면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살인사건이 먼저 나오죠.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그 살인사건의
배후 겪게 되면서 주인공이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살인 사건을 겪게 됐는데 그 사건인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 이 주인공 애덤 워커는 가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죠. 어린 동생이 7살 때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을 가지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각자의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서술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은 저희가 사실 일생에서 겪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발적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돌아봤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었고 또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 등장인물의 볼은이 결국은 왜 한 17세, 16세 뭐 정도 되는 흑인 소년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돌이켜보건데 애덤의 남동생도 살았으면 그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덤이 더 집착하지 않았을까.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나랑은 관계없는 흑인 소년이지만 거기에 더 집착하고 더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계획이 뜻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삶 생활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지만 우연적인 게 크게 왜 가슴 아픈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경우는 정말 보이지 않으면서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리를 들고 있다가 그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에 빗대어져서 제 심리가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한 번씩 또 그거 남한테 얘기는 못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는 늪에 빠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씨는 어땠어요? 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 자기한테 와닿는 게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하고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아니면 하지 못했던 사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나면서 이제 이 우발적인 사건에 기억이 나는데 결국 우리 삶이 그 우발적인 사건이랑 자기 절제가 섞여서 공존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연속인 것 같아요. 우발적인 사건이.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적 차용으로서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는 매우 충격적으로 보이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우발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거의 없을 만큼 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을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직업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된 것은 누군가를 중간에 만났고 어떤 재능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가능한 거지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탄생이나 만남이나 직업 선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우발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임 씨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사건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되는데 이 책은 이 애덤 워커가 그 사건을 자기 삶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일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이러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는데 그 전에 그냥 전체적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언뜻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책 처음 펼쳤을 한 초반부 읽을 때는 분노의 포도가 존 스타인백이 맞나요? 네, 네네. 존 스타인백. 네. 그분 글 쓰는 느낌 제가 약간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한 1800년대 후반 소설인가 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네.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이 쓴 건가 생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폴 오스트가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책을 읽은 거라서. 그런데 읽다 보니까 1967년 베트남전부터 시작해서 2007년 뭐 현 시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와 환상을 넘나든다는 느낌.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애가 이제 수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최고들끼리 대항전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그때 왜 아파트에서 뭐 어떤 방화 사건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났어요. 그때 피해자가 같은 경남 최고의 어떤 수영 선수 가족이란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진짜 그래요? 접했을 때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이게 뭐지? 뉴스에 나온 사람이 우리랑 같이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몽롱한 현실이란 느낌이 들어서 이 책 읽을 때 느낌이 더 와닿았었어요. 그러한 현실과 환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그런 몽롱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몽롱한 얘기하시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몽롱하게 책 읽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더 몽롱한 거는 그 사람과의 얘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그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서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는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정말 이 작가라는 것은 정말 영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 다 아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다. 뭔가 우리가 결국은 이 책에서 누나도 그웬이라는 누나와 에단 워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보른이라는 이 소년을 살해를 했는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정황적 증거로서는 살해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뭔가 착각을 한 건가? 내가 환상을 본 건가? 내 생각이 뭔가 환상이었나? 이런 착각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이게 구성을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최근 시점에 봄, 여름, 가을의 기술이 있고 4부는 약간의 에필로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 2, 3부가 에덤 워커라는 주인공이 쓴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근데면 1부에서는 나라고 시작하죠. 나의 1인칭까지. 2부에서는 너는 그리하였다라는 관점. 세 번째는 그냥 그야말로 3인칭 관점입니다. 네, 그 관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보통 왜 1인칭 관점에 뭐 아니면 3인칭 관점의 시점에서. 소설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근데 2인칭도 쓰겠죠. 물론 쓰긴 쓰죠. 너는 네. 뭐 어떻게 했다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편지 네. 쓸 때라든가. 근데 이거는 본인 자신을 두고 1인칭, 2인칭, 3인칭 시점의 변화를 겪는데 보통 1인칭은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관점이고 또 일상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실을 아니면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꾸민 것도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편하게. 이 책에서도 1인칭 시점인 봄이 좀 그나마 가볍게 네. 썼는 것 같고 2인칭인 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약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게 2인칭 시점이 아닌가. 그게 뭐 죄책감이든 아니면 뭐 나의 심리적 상황이든 그런 거고 3인칭 시점으로 썼을 때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누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그 절대 그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걸 믿어줘야 될까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절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속임인가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제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점의 변화도 참 다양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1인称 관점으로 살아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인칭 관점이지만 남이 나한테 말할 때 그도 1인칭인 거잖아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에. 근데 그 1인칭 관점을 최대한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1인칭을 충분히 얘기하니까 너도 1인칭을 충분히 얘기해서 서로가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게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나 사람들을 대할 때 3인칭으로 주로 느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드는군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딴 딴 사람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하듯이. 것 같고 아.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내가 딱 그 사람으로 친밀하게 받아들지 못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게 두 분이 저에게 오늘 주는 깨달음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에담 워커, 그 다음에 누나인 그웬 누나인 그웬, 그 다음에 에담 워커에게 이런 혼란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보른이라는 네. 미스테리의 남자. 네. 그리고 보른의 약혼녀이자 약혼녀의 딸인 세실.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각각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예, 저 같은 경우는 워커를 얘기를 할게요. 워커는 어릴 때부터 그 누나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 누나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서 누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계속 키워나가요. 키워나가는데 이 보른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환상이 막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근데 근데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 동생이 죽었다든가 누나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른의 환상만, 보른이 가진 보이지 않는 면만 추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은 거기에서 불행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다 되돌아봐서 일상이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불행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불행의 느낌? 이런 것들은 에덤 워커가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면을 직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보른을 잘못된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보이지 않느니 워커는
보이지 않는 그 상상의 세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 마고나 보른이나 뭐 그웬 이 누나들은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커한테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상의 얘기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요, 저는 읽을 때 느낌은 거의 정반대였었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 위장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누나 그웬이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워커의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누나가. 그거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한 방편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로 쓴다는 거, 이 얘기가 소위 말해서 폴 오스트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2인칭이든 뭐 어떤 형식의 변화를 갖췄었던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 저는 그쵸?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많기는 하죠. 그 느낌 그래서 많긴. 네. 문학이라는 것에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이게 하는 힘. 그것이 어떤 문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추어 놓고 싶은 것들도 끄집어내서, 나의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걔네가 잘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내 밑바닥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욕망들과 어떤 바람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고 그것들이 때로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걸 좀 알게 해주는 게 어떤 문학의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 1인칭인 나로서는 그냥 현실 살아가는 제 모습이에요. 뭐 그냥 사실도 얘기하고 약간의 거짓말도 하고. 근데 제가 만약이가 아니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치감 아니면 제가 뭐 남한테 저질렀던 어떤 행동들 그런 거에 말은 못해요. 소위 말해서 왜 죽을 때까지 뭐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걸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면 저도 2인칭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2인칭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치료되는 어떤 그런 거, 치유되는 그런 느낌. 왜 말은 못 하겠는데 말은 꼭 해야 되겠고. 그럴 경우에 2인칭으로 뭔가를 서술을 했을 것 같고 그 서술 속에서 남이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가지고 제 자신이 치유된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타인과 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벽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벽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벽은 알고 있으나 적정한 이제 거리와 매너를 지켜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결국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아파트에 도장을 하게 되면 제가 요즘 저희 사는 아파트에 도장을 하게 되면 먼저 칠을 하기 전에 그 미세하게 갈라진 부분들을 이렇게 홈 같은 것들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우리가 사는 것이 좀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딘가에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상처를 입고 스크래치가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들을 어떻게든 메우고 그 위에 칠을 하고 사는데 가끔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가까이 보다 보면 그 칠 밑에 금이 간 틈이 벌어진 그 틈이 그걸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걸 보게 될 때 그것을 너는 흠이 갔어. 너는 그런 이 수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 흠을 메꾸고 그 위에 칠을 하고 사는 그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을 서로가 좀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게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닐 경우에. 네네. 예.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읽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더 나 자신다워지는 그런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나 자신을 더 충만하게 한 것에 도움을 줬던 책을 읽은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밤샘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밤샘하면서 이 워드 쳤고. 대단해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시험 공부하듯 밤샘 하신 성숙 씨, 그리고 몸이 매우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책을 읽어온 정임 씨. 이제 이 봄날은 저희가 마감을 하지만 또 새로운 열정적인 여름을 기다리면서 다들 건강하게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